첫 번째는요. 이분이 논어에 대해서 암벽 등반하듯이 온 힘을 기울여 읽어야 겨우 이해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저희는요 굳이 암벽을 등반하지 않고 이분의 강연으로 논어를 조금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논어와 중용을 주제로 첫 번째 강연을 해주실 분입니다. 논어 등반학교 이한우 교장께서 당찬 위로 올라와 주실 건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논어 등반학교 이한우 교장이십니다. 마이크는 이걸로 하면 되나? 어떤 게 편하시겠습니까? 이걸 드릴까요? 그거 주시. 네. 저건 어떻게 넘기?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논어책 읽어보신 분? 한 줄이라도 다 읽어보신 분? 오, 철학 선생님들 다 읽어보셨네. 아까 설명을 그 등반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오늘은 여러분은 케이블카 타고 정상만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 맨 밑에가 있었습니다. 이건 뭐 그냥 참고로 보시고요. 자, 여러분들 중용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중용. 오늘 주제가 중용입니다. 근데 제가 중용을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답을 하는 분을 만난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요. 답은 다 해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뭐 좌와 우의 중간. 근데 유감스럽게도 그게 아닙니다. 요걸 봐주세요. 중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주로 우리가 오늘 얘기할 거는 후자인데 지금은 이제 요거는 뭐냐면 여기에 딱 적중하는 동사예요. 중이. 그러니까 가운데 중이 아닙니다. 적중할 중이에요. 그래서 지난 걸 과라 그러고 못 미친 걸 불급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뭐죠? 과유불급은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용은 뭐냐면 용은 좀 사실은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한데 쭉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이 바로 중과 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이제 염두에 두시고 요게 이제 사실은 자기 수양의 측면이 될 때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중용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용기는 뭐죠? 만용과 비겁의 중간.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그게 있는데 오늘 할 거는 사실 그건 아닙니다. 잘 안 도와주네. 요게 이제 방금 그걸 설명한 건데 오늘은 그건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제가 처음 모르는 여자 손 턱 잡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길을 가는데 모르는 여자가 물에 빠졌어요. 근데 거기서 나는 모르는 여자 손 잡으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게 중이에요. 모르는 사람 손 잡으면 안 되는 거 요건 바를 정입니다. 그 정과 중이 완전히 달라요. 자, 그러면 리더는 정일까요? 중일까요? 바로 리더는 계속 바뀌는 시간과 상황 속에서 그 자기 조직이 현재 여기까지 와 있으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또 미지의 상황의 갭을 찾아서 솔루션을 만드는 거. 요게 중입니다. 이 엄청난 이 리더십의 지혜를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도덕 타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못된 거죠, 사실은. 그 얘기는 뭐 너무 이제 오래 하니까 방금 그 지점을 이제 논어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위 시습지가 논어에 처음 나오죠. 무슨 뜻일까요? 애들 공부하라는 걸까요? 그건 리더한테 하는 말입니다. 리더가 늘 배우려는 오픈마인드를 갖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직되고 교만해지고 이제 자기 만족하고 조직은 멈추게 돼요. 근데 계속 리더가 배우기를 정말로 즐거워해야 비로소 임금 역할을 할 수 있는 신하가 옆에 오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얘기입니다. 학위 시습지 불역 여론은 뭘 배우라가 아니고 리더가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옆에 스승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신하가 와서 길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이 뜻을 굉장히 정확하게 다들 알고 있었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제일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정조입니다. 여러분들 정조 좋게 생각하시죠? 저는 아주 안 좋게 생각합니다. 왜? 이름부터 정이죠. 중이 아니고. 근데 정말 그래요. 이 사람이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 자기를 뭐라 그랬냐면 나는 니네들의 군사다 그랬어요. 군이라고 하는 건 괜찮지만 사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라고 하는 순간 신하들이 뭐라고 딱 들었겠어요? 다 방금 말한 뜻을 아는 신하들이 아 스승님이세요? 아이고 그러세요. 정조실록 저는 다 읽어봤습니다. 실록을 다 읽었는데 그 27명 임금의 실록을 다 읽었는데 이 정조실록을 읽다가요 제가 돌아버릴 뻔했어요. 너무 이상한 사람이에요 일단. 그런데 가장 치명적인 게 교만해요. 그래서 신하들이 간언할 때 보면 계속 그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 합니다. 자 그런 사람은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호학군주라 그러잖아요. 호학군주라는 게 책 좋아하는 게 호학군주가 아니에요. 배우기를 말 그대로 좋아하는 겸손한 군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 호학을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학위 시습지 불역 여로를 압축한 말이 호학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이 공자의 리더십 이론이 갖고 있는 핵심이고 우리가 이제 중과 용을 이제 보게 되는 건데, 요거는 사실 기존의 논어책들이 정말 그 불급은 아까 뭐였어요? 중에서 미치지 못한 게 불급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했냐면은 배울 때는 여가 뭐냐면 뭐 영어로 하면 as if 뭐 할 듯이 뭐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불급. 근데 저거를 지금 대부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못 미칠 것처럼 배우래요. 완전히 반대죠. 그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저 뭐냐면 내가 저게 못 미치면 어떡하나 애태우면서 도달하려고 하는 노력을 표시한 건데 번역을 못 미칠 듯이 하라고 해놓으니까 그런 오역된 논어를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엉뚱한 대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 학위와 불급은 아까 그림 중에 뭐죠? 이렇게 사선 올라가는 사선에서 그 딱 도달하는 지점을 향해서 가는 거고 도달했으면 유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유지해야 되냐? 여기 나오잖아요. 유공은 뭐냐면 오로지 이것만 걱정해라. 뭐 실지 굉장히 힘들게 도달했는데 결국 내가 애태우고 노력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나는 성격이 좀 너무 물러 좀 강해져야지. 이것도 이제 바로 중이죠. 그래서 노력합니다. 좀 더 강하게 하고 근데 너무 지나쳐도 안 되지만 도달은 했는데 이제 됐네. 내가 이제 성격이 적정히 내가 원하는 지점에 왔네 이러지만 계속 노력하고 하지 않으면 바로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바꾸는 문제가 중과용에는 바로 또 들어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후자를 보는 건데 그래서 여기 짧지만 이 논어의 학자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겸손하라는 게 뭘 책을 많이 보라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다음에 이 나이와 관련돼서 공자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 마흔이 뭐죠? 부록. 40의 공자 부록했다고 했는데 부록이 뭐죠 하고 물어보면 40에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답들을 대부분 해요. 아니 누가 유혹하는데?
아니 누가 유혹하는데 지 혼자 앉아가지고 아 나는 40이 됐으니까 이제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야지. 그 헛소리예요. 혹은 뭐냐면 사리를 몰라가지고 미혹된다는 겁니다. 사리가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모르는 여자 손 만지면 안 되는 게 사리예요. 그걸 공자는 예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주의라는 사람이 확 좁혀가지고 예법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공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에 대해서는 사리 혹은 치사라고 해서 일을 다스리는 일 중심의 사고를 했던 사람이 공자라면 말 중심의 저걸 하는 사람이 주의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주의한테 너무 물들어 있어요. 일을 중심으로 사고하기 시작하면 공자의 이 텍스트는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보면 이립도 우리가 보통 이립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철학 동양 철학한 분들까지도 저거를 립 이거밖에 모르겠거든요. 이는 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뭐라고 풀이하냐면 주체적 인간으로 홀로 서기. 그 당시에 주체적 객체적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저거는 압축어입니다. 압축어. 무슨 말이냐면 저 립기 자기를 먼저 이 일에 예로 먼저 세우고 즉 사리로 먼저 세우라는 겁니다. 욕심이나 지위나 이런 게 아니고 일의 이치로 자기를 먼저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일의 이치로 세워주라는 말이에요. 저거는 사실 상하관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랫사람일 때도 윗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일의 이치로 간언하고 또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일의 이치로 하라는 거지 지위로 힘으로 이렇게 누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예예요. 그리고 이제 40대에서는 일의 이치를 잘 알아가지고 이치에 맞는 일에 현혹되지 않는 건데 사실은 제가 이제 이 논어만 한 10몇 년째 파고 있는데 그 지금도 새로 보이는 게 있어요. 지금도 그 가장 최근에 제가 왜 내가 이걸 몰랐지 한 게 바로 이 공자의 지천명입니다. 지천명 하면 그냥 자기 팔자를 알아가지고 내 운명을 받아들이고 뭐 이렇게 살아야지 정도가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시츄에이션이에요. 그래서 사리가 아니고 그거는 사세입니다. 일의 형세가 어떻게 될지를 진단하는 게 미리. 리더가 하는 언어는 그래서 명이어야 돼요. 그 리더가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시츄에이션이라는 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리더 입에서 나오는 말이 결국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명이잖아요. 명령. 명과 영이 돼요. 근데 명과 영을 잘 하려면 중이 뒷받침돼야 되는 겁니다. 정이 아니에요. 중 하나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 다 동사예요. 김용옥 교수의 그 중용 책을 보면 여전히 그분은 이걸 명사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니까 재밌게도 영어를 붙여가지고 이 중용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 두 가지가 있을 게 없는데 뭐라고 이제 그 풀이를 하고 있냐면 하나는 스태틱, 정태적인 중용이 있고 하나는 다이나믹, 동태적인 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방향은 파악하신 것 같은데 유감스럽게도 중, 용이 두 개의 동사라는 거는 모르시는 거예요. 이게 철저하게 동사입니다. 두 개의 동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명이 사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공자의 관심은요 사리가 아니고 사세에 있었어요. 그 무슨 얘기죠? 신하의 일보다는 리더, 윗사람 여기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다만 맹자나 주의 부류는 대체로 신하 입장에서 임금이 이래야 한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근데 공자는 보면 굉장히 입체적이에요. 위에서 아래도 보고 아래에서 위도 보고 아래에서 아래도 보고 위에서 위도 보고. 요게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그 차이가 나는 거 지금도 의미가 있는 게 바로 그런 건데요. 그게 바로 권도입니다. 권도. 여러분 권도는 우리가 지금 거의 안 쓰는데 예전에 많이 썼어요. 이제 근데 굉장히 부정적으로 썼어요. 뭘까요? 임기응변. 굉장히 그만큼 비하했어요. 왜? 우린 주작의 나라니까 신하의 나라니까
정의 나라니까 중을 굉장히 비하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명희 교수님 계시지만 최명길 평전 꼭 읽어보세요. 정말 대단한데 신하 중에서도 중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재상들이에요. 판서까지는 정해진 대로 해야 돼요. 판서가 막 중하고 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판서들한테 뭐가 있습니까? 앞에 이름이 너는 예조만 해라, 이조만 해라, 병조만 해라. 회사로 따지면 부장이에요. 그러나 임원으로 올라가면서 뭐예요? 종합해야 돼요. 이때부터는 중하는 훈련이 돼야 돼요.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조직에서 부장, 옛날로 따지면 판서로 끝나고 재상, 임원 이걸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여러분들 상무 다음이 뭐죠? 보통 회사에서 상무 위에가 전무죠. 전이 바로 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전권을 준다 그러죠. 상은 뭐냐면 조금 아직 낮아요. 그래서 상은 아직은 정해진 거를 위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고위가 전이 되는 게 바로 이 권도입니다. 그래서 이 권도가 바로 명하고 연결이 돼 있고 저거를 발휘하는 걸 한 단어로 말하면 중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이 중하면 가운데 중 거의 안 씁니다. 적중할 중이에요. 모양 자체가 뭡니까? 관역에 화살이 가서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솔루션을 딱딱 제시하는 게 리더의 몫입니다. 근데 막 그걸 잊어먹고 리더가 막 자기가 일하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그 조직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리더는 일하는 자리가 아니고 일을 시키는 자리입니다. 시키는 자리. 아랫사람은 일을 하는 거고 이 관계는 예나 지금이나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지금 자꾸 대기업이나 이런 데 가서 강의하면 지금 이 문제인데 이 젊은 세대들한테 말이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거는요 윗사람들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즉 잘 부려야 되는데 잘못 그릇되게 부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지 이 일을 시켜야 하는 면에서는 변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제일 요즘 이제 기업체들 명칭 중에 제일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책임. 대기업들 요즘 가면 그죠? 삼성도 그러고 다 책임이라 불러요. 그러면 그거 안 붙은 사람은 다 뭐예요? 무책임. 그 이름 하나 짓는 데서도 그런 무책임하게 지은 거죠. 정말 가장 무책임한 겁니다. 왜? 이름이 곧 그 사람이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를 정해 주는 거예요. 그 너는 요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보세요. 공자가 과연 어떤 걸 가장 중시했는지를 보세요. 우리가 좀 전에 권도를 봤는데 첫째, 가여공학은 뭐냐면 함께 공부하는 거는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지금 사람 보는 분류인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미가여족도 그 같이 공부했다 해가지고 도리를 향해 함께 나아간 걸 다 할 수는 없고 그 중에 몇 사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 어느 방향이 똑같고 야 너 그거 할 거야 나도 그쪽 하고 싶어 뭐 이런 정도예요. 그러나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되고 결국은 그 다음이 바로 여립입니다. 뭐냐면 도리로 나아가는 게 같다고 해가지고 미가 여립인데 이 여립의 립자는요 아까 이립할 때 립이 아니에요. 이 립은 뒤에 조라는 게 생략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조정에 함께 선다는 거예요. 즉 조정에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이 정도 되면 여립 정도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서 정도까지는 같이 갈 사람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결국 보세요. 공자 맨 마지막이죠. 함께 조정에 서서 일을 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해서 다 그 사람하고 다 권도를 발휘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권도라고 하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죠.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명길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정말 학계 내에서 처음으로 재조명하신 게 우리 한 교수님인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래가 중국에서는 보면 공자도 그렇고 역사의 본령은요
정을 찾는 게 아니고 중을 찾는 거예요. 중의 케이스를.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이제 임금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아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아 우리가 보통 경과 사라고 그러거든요. 경전과 역사. 그러면 경은 철학이고 어찌 보면 저 사는 역사인데 경전은 주로 뭘까요? 중과 정 중에 정이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사가 반드시 보완이 돼야 돼요. 이 왕조실록을 읽다 보면 재밌는 게 신하들하고 맨날 경연에서 무슨 책 읽을까 하고 싸워요. 임금은 무슨 책 보려고 할까요? 역사책 보려 그래요. 어찌됐든 보려 그래요. 근데 신하들은 저를 계속 거의 뭐 목숨 걸고 특히 조선 후기로 갈수록 말려요. 왜? 역사책을 본다는 것은 자기 권력이죠. 권력하고도 연결되죠. 아 임금이 자기 권한을 갖겠다라는 걸로 자기 권한 갖는 훈련을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절대로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논어라는 책은 사실 그런 거예요. 물론 논어책 자체는 공자가 지은 건 아니고 아마 공자 사후에 한 100년, 200년 후에 어떤 사람이 에디팅을 했어요. 근데 지금도 누군지 몰라요. 근데 저는 다 아는 건데 한 사람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 자기 그 어떤 공자의 그거를 충분히 공부한 다음에 아 요렇게 하면 공자의 엑기스를 담을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한 500개 가까이 되는 그 글을 굉장히 정교하게 에디팅을 해놓은 겁니다. 그 중에 우리는 오늘 암벽 등반을 안 하고 케이블카를 타고 바로 올라와 버렸어요. 그 올라가는 지점이 바로 뭘까요? 여권이에요. 여권 할 수 있는. 그러려면 먼저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먼저 권도를 발휘할 정도로 트레이닝이 돼야 돼요. 그 트레이닝 하는 게 논어책입니다. 그 다음에 그 트레이닝이 어느 정도 충분히 끝나고 나면 좀 더 이 매트릭스처럼 상황을 64개로 설정을 해가지고 접근하는 게 주역이에요. 주역 점치는 책 아닙니다. 바로 이 권도를 발휘할 때 필요로 하는 64가지 경우, 사실은 62가지예요. 왜냐하면 건괴, 곤괴는 현실에 없는 시츄에이션이거든요. 하여튼 그 지점에 이 여권이 있다라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자가 자기 바로 권도를 행하는 사람한테는요 태도가 바로 이거예요. 공자가 그러잖아요. 아즉이여시 무가 무불가. 나는 딴 사람들하고 달라가지고 무가 가한 것도 없고 불가 이건 절대 안 된다 이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리더의 마음이죠. 그래야 중해요. 근데 신하는 그렇지 않죠. 매뉴얼이 있고 매뉴얼에 따라야 되고 정을 벗어나면 사실은 위험해지죠. 그게 상하관계입니다. 여러분들 상하관계에 대해서는 예나 지금이나 기업이나 똑같아요. 공조직이나. 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보세요. 중. 그래서 이거는 적중이에요. 딱 들어맞는 게 되고 정은 그냥 바른 거예요. 그래서 정자는요, 제가 참 보면 이 조선 사람들이 짓궂다는 게 정주한테 정이라고 하는 묘호를 내렸잖아요. 여러분들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이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정하다 가신 분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게 제 주장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 대부분 묘호를 딸 때는요 중국에서 그와 비슷한 황제들한테 시오나 이런 데서 보고 가져옵니다. 중국의 정제라는 황제 혹시 들어보셨어요? 쓰지 않는 거예요. 지금 중정 알면 임금한테는 정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신하들도 좀 짓궂죠, 그죠? 임금도 물론 좀 이상한데 정조 자신이 이상하긴 하지만 이 신하들도 굉장히 짓궂어요. 그 보면 여러분들 이 조선 그 묘호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반대예요. 선조 바로 앞에 임금이 누구죠? 태정태선하라도 잘 모르죠. 명종이죠. 왜 명이라고 했을까요? 암군이란 뜻이에요. 아주 그 신하들이 무서워요. 그런 이제이기 때문에 이 정이라고 하는 건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거는 철저하게 신하의 도리입니다. 신하의 도리. 근데 막 제가 사람을 고용했는데 막 얘가 막 중하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잘라야죠.
잘라야죠. 그게 핵심이에요. 중과 정은.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지막인데 여러분들 이게 한문은요 이 해석 가능성이 막 무궁무진한데 너무 재밌어요. 저는 그래서 워낙 언어를 좋아해가지고 뭐 영어, 독일어 참 뭐 말씀 나온 김에 그 아까 저 유 교수님이 100권 넘어 쓴 사람이 누굴까? 접니다. 저. 번역서까지 하면 올해 제가 110권 했어요. 지금 4마천4기 번역하고 있는데 곧 끝납니다. 그럼 한 120권. 근데 이렇게 자랑하면 안 된다니까요. 논어의 핵심이 겸손이에요. 나는 임금이 아니니까 대신 해도 돼요. 임금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계속 자랑하는 임금들을 너무 많이 봤죠, 최근에. 자, 이제 정심하고 중심이 그래서 뜻이 달라요. 정심은 뭐냐면 마음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이건 임금도 물론 중요하죠. 임금도 마음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누가 더 중요할까요? 신하들한테 더 중요하죠. 내 마음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이때는. 그러면 중심, 센터가 아니고 지금처럼 번역해서 중을 동사로 했을 때는 뭡니까? 마음에 가서 적중해야 돼요. 내 마음일까요? 다른 사람 마음일까요? 다른 사람이에요. 즉 리더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끌고 있는 백성들의 아주 깊은 마음속에 있는 게 뭔가를 꿰뚫어 봐야 돼요. 그래서 중은 사실은 통찰이 겸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바로 요거는 내 마음을 바로 잡는 거지만 리더가 항상 해야 되는 거는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것도 사실은 상투적이긴 하지만 중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심이지만 중해서 심이 있다는 거는 바로 백성들의 마음. 옛날에 임금은 백성들의 마음. 지금 기업들은 자기가 향하는 고객들의 마음. 결국 마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그 막힌 곳을 통하게 하는 거. 이게 일이에요. 이 일사자에 대한 공자의 그 데피니션은 기가 막혀요. 통기변이에요. 그 막히거나 달라진 상황을 통하게 해주는 게 일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일을 통해 가지고, 근데 일은 결국 상하관계를 만들어가면서 하는 건데 밑에 계시든 위에 계시든 오늘 케이블카 타고 와서 본 그 북한산 정상의 모습을, 논어 정상의 모습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 논어에 관련해서 케이블카 다들 잘 타셨죠? 좀 어렵게 느껴지는 논어 쉽게 이야기해 주신 저희 교장님께 다시 한번 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한우 교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